형님 돈은 가족 돈 아니에요? 보증 하나만 서주세요. 해외 영업으로 번 돈을 당연하게 요구하던 시댁 동서가 알고 보니 제 명의로 몰래 대출 상담을 받고 신우이에게까지 보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참다 증거를 모아 법으로 대응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의료기기 유통회사에서 해외 영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8년째고요. 남편은 중소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희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편이라고 하면 그건 제가 결혼 전부터 자산 관리를 철저히 했고 결혼 후에도 해외 출장이 잦은 영업직 특성상 실적이 좋아서 수입이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게 수입의 거의 6할 이상이 제 몫이었어요. 저는 감정보다는 기록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업무도 그렇고 일상도 그렇고요. 계약서, 영수증, 통장 내역, 문자 기록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남편은 늘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웃었어요. 너무 철저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제 무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공정한 척 하시는 분이셨고 시동생 부부도 초반에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특히 동서는 결혼 초기엔 정말 순하고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말수도 적고 저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말투부터였어요. 가족 모임 자리에서 동서가 제 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차 좋으시네요. 우리도 언젠간 저런 거 사야 하는데. 그 말투가 묘했어요. 부러워하는 건지 비꼬는 건지 애매하게.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동서는 은근히 비교하는 말을 던졌어요. 옷, 가방, 휴가지, 외식 장소까지. 모든 게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형님은 해외 출장 많이 다니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애 키우느라 그런 여유가 없어서요. 형님 댁은 아직 애가 없으셔서 그런지 여유로우시네요. 처음엔 그냥 대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묘한 가시가 있다는 걸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구나. 저는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는 29살로 취업 준비를 하다가 건강 문제로 한동안 쉬고 있었어요. 친정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였고 시댁에서도 눈치 보이는 상황이었죠. 전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지낼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며칠만 형님 댁에 있어도 될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일단 와. 같이 방법 찾아보자. 신우이는 이틀 뒤에 우리 집으로 왔어요. 짐도 많지 않았고 표정이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작은 방에 안내하고 당분간 여기서 쉬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저는 신우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신우이가 저희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신우이가 형님 댁에 있다면서요? 응. 잠깐 지낼 곳이 없다고 해서 도와주고 있어. 그러자 동서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신우이도 이제 다 컸는데. 그래도 가족이잖아.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지. 형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늘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 말투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 질투하고 있구나. 가슴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지만
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돕는 거지. 큰일은 아니야. 그래도 시누이만 그렇게 챙기시면 저희는 좀 그렇죠. 저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원하는 걸까?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누이 도와주는 게 왜 너희한테 문제가 돼?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은 늘 생색내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생색.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생각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할 말 없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테이블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동서가 전화했어. 시누이 도와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좀 서운했나 보지. 동생한테만 신경 쓴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그럼 시누이는 도와주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에서 좀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늘 이래요. 중간에서 조율하자. 모두 이해하자. 그런데 조율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좀 특별하게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의견 좀 내봐. 그러자 동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 제주도 펜션이 괜찮더라고요. 날짜랑 예산은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이미 다 알아본 거였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의견 내도 되지 않을까? 날짜 조율이랑 예산 같은 거. 그러자 동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님은 해외 출장 많으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둘째 며느리가 하겠다는데 맡기지 뭐.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배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왔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동생네가 요새 좀 예민한가 봐. 이해해줘. 이해는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다 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겠지. 나쁜 의도는 아닐 거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이래요. 나쁜 의도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그런데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는 걸. 턱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가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벌써 나가려고? 좀 더 있어도 되는데. 시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제가 너무 오래 신세 졌어요. 고시원이라도 하나 구해서 나가야죠. 고시원은 너무 열악하잖아. 좀 더 여유 있게 알아보자. 괜찮아요. 형님한테 피해 드리기 싫어요. 그 말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피해라는 단어가 자꾸 걸렸습니다. 저는 시누이를 붙잡고 물었어요. 누가 뭐라고 했어? 시누이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언니가요. 형님한테 너무 기대지 말라고. 형님도 힘드실 거라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동서가 시누이한테 압박을 준 거였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시누이 앞에서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가 있고 싶으면 있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저도 이제 독립해야죠. 시누이는 결국 사흘 뒤에 고시원으로 나갔습니다. 떠나는 시누이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서 은행에 들렀습니다. 제 자산 관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은행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고객님, 혹시 최근에 다른 명의로 대출 상담 문의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왜 그러세요? 아, 그냥 시스템에 조회 기록이 있어서요. 혹시 가족분 중에 고객님 명의로 문의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명의로요. 그게 언제였죠? 1달 전쯤이요. 정확한 건 기록 확인해 봐야 하는데 본인 확인 없이 사전 상담만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럼 그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상세 내용은 어렵지만 조회 이력은 보실 수 있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제 명의로 여러 번 조회가 된 기록이 있었어요. 대출 한도, 담보 가능 여부, 보증인 조건까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이 기록들 출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누가 제 명의로 이런 짓을 한 걸까? 아니, 이미 짐작은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누가 내 명의로 대출 조회를 했어.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뭐야?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가족 중 누군가겠지. 설마 우리 엄마나 동생들이?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은행에서 여러 번 조회됐다고 했어.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이거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아니, 확인은 해야지. 근데 어떻게? 직접 물어봐야지. 당신 가족이니까 당신이 물어봐. 남편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대로 물어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스스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턱을 세게 깨물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신우이야, 나 좀 볼 수 있어?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저녁에 카페에서 볼까? 저녁 시간에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초췌해 보였어요.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신우이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신우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가 너한테 뭔가 요구한 거 있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나한테 말해. 도와줄게.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사실은요. 동서 언니가 저한테 보증 좀 서달라고 했어요. 보증? 네. 대출을 받으려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저보고 서류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저는 거절했어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보증을 서요. 근데 동서 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가족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고. 형님한테는 신세 지면서 왜 나한테는 도와주지 않냐고. 신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어깨를 안았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뒤로는 동서 언니가 저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재험담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왜 동서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서는 신우이한테 보증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 명의를 노린 거였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신우이야, 혹시 동서가 한 말이나 문자 같은 거 남아있어?
네, 있어요. 저 혹시 몰라서 다 저장해뒀어요.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네, 보내드릴게요. 신우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문자 메시지와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신우이야, 가족이면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형님이 널 도와줬으면 너도 나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보증 하나 못 써주면서 무슨 가족이야. 너 형님한테 얼마나 신세 졌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형님도 너만 챙기고. 저는 파일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구나.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봤어요. 신우이야, 이거 증거로 쓸 수 있게 나한테 다 넘겨줄 수 있어? 네, 형님. 사용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저는 신우이를 다시 한번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슴 속에서 보호 본능이 타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조회 기록, 신우이의 문자와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따로 기록해둔 동서의 발언 내역까지.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파일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시간 순서대로, 증거 가치 순서대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증거 정리하고 있어. 증거? 응. 동서가 신우이한테 보증 강요했고, 내 명의로 대출 조회한 것도 확인됐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신우이한테 직접 들었어. 녹음 파일이랑 문자도 다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당연히 공식적으로 대응할 거야. 이건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인데.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짓까지 참아야 해. 내 명의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신우이한테 보증을 강요하는 게 가족이 할 짓이야?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향했어요. 당신이 가족이라고 덮으려고 하는 사이에 나는 이미 피해를 입었어. 이제 그만 참을 거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밤늦게까지 정리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제 명의로 무단 조회된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이 안내해줬어요. 고객님, 그러시면 본점 상담실로 방문하셔서 정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제 명의로 무단 대출 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하고 제 명의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경우는 명의 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신고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 명의로는 앞으로 어떤 금융 거래도 제 직접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신분증과 증빙 서류 제출해 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상담사가 꼼꼼하게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이 정도면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법률 상담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명의 차단부터 확실하게 해주세요. 법적 조치는 이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와서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내 명의 사용 차단 완료했어. 오늘 저녁에 시댁 식구들 모여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연락할게. 그날 저녁 시댁에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동서 부부, 그리고 저. 신우이는 제가 따로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왜 다 모이자고 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모두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동서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 명의로 무단 대출 조회된 기록입니다. 여러 번 조회됐고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순간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저는 동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서가 했습니다. 동서가 발끈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우이한테 보증을 강요한 문자 기록이랑 녹음 파일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신우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도움 요청한 거였어요. 도움 요청이 이런 식인가요?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동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신우이야, 가족이면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보증 하나 못 써주면서 무슨 가족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서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짜 급해서 그랬던 거예요. 형님 돈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명의만 좀 빌리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명의를 빌린다. 그게 말이 돼요? 제 동의도 없이 조회하고 신우이한테 보증 강요하는 게 명의를 빌리는 거예요? 형님은 여유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진짜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여유 있으면 다 해요. 형님 돈은 가족 돈이에요. 제가 번 돈을 왜 당신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동서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늘 그렇게 차갑게 대하시잖아요. 저희는 진짜 힘들다고요. 힘든 건 이해해요. 근데 그게 남의 명예 무단 사용하고 약자 괴롭히는 이유가 돼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들 진정해. 이건 오해일 수도 있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은행 기록에 다 남아있고 신우이 증언도 있어요. 이건 명의 도용이에요.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짓까지 참아야 하나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소리쳤어요. 법적으로.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네. 제 명의는 이미 은행에서 차단했고 앞으로 제 동의 없이는 어떤 금융거래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고소도 할 겁니다. 동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큰 며느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인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라는 말로 덮으실 거면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킬 겁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나 진정했어.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야. 법과 원칙의 문제야.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산분리 동의서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부부는 재산을 분리합니다. 제 재산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 재산은 남편이 관리해요. 가족명의 사용은 완전히 금지합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재산 분리까지? 네. 이건 남편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형님, 제발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동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신우이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그리고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세요. 동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신우이야, 너는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보증금이랑 생활비 지원해 줄 테니까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신우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신우이만 또 챙기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피해자예요. 동서한테 괴롭힘 당하고 보증 강요받았어요. 제가 보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도 동생네 형편도 어려운데 어려운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남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저는 이제 선을 긋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전달했고 법적 조치는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서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남편이 말했어요. 고생했어.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응. 이번엔 안 물러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누이를 위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지원했고 당분간 생활비도 도와주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새집 열쇠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제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생각하지 마. 너는 그냥 잘 살면 돼. 건강 챙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형님 덕분에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시작이야. 우리 둘 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시누이가 새 집으로 이사한 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이번 일로 뭘 느꼈어? 내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덮으려고 했지. 이제는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고 넘어갈 순 없다는 것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우리끼리 잘 살자. 도와줄 건 돕되, 선은 확실히 지키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남편도 이제 변화하고 있었어요. 가족 경계선을 배우고, 저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과는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명절이나 큰 행사에만 얼굴을 비추고, 개인적인 교류는 최소화했어요. 동서는 저한테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제가 취업했어요. 정말. 축하해. 작은 회사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형님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 아니라 내가 잘한 거야. 형님, 저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가슴속이 뿌듯했습니다. 시누이가 다시 일어선 거예요. 제가 지킨 사람이 이제 스스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영업 일도 계속하고, 자산 관리도 철저히 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기로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던 사람들과는 선을 그었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지켜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가슴 아프고, 화나고, 서러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권리를 지켰고, 약자를 보호했고, 새로운 출발을 선택했으니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걸 이번 일로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기록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법과 제도를 활용하세요. 감정 대신 절차로 대응하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돈을 제가 관리하고,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을 그으세요. 당신이 지켜야 할 건 당신 자신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